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헌재 판결에 의해서 큰 변화가 왔는데 지역구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순리라고 생각을 하고 협상에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 내년 총선이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가 아직 선거구 획정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여당이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 야당이 또 새로운 안을 내놓고 이래서 정리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 방향을 어떻게 잡히고 있는지 오늘 정리를 쭉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당 내에서 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비례대표 이거 헌법에 있으니까 없앨 순 없고 한석만 하면 어떠냐. 지역구 그만큼 다 늘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고요. 면적이 780배나 넓은데도 같은 지역구 의석 한석이다. 이게 불합리하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수 팀장. 네. 자, 조금 전에 김무성 대표의 언급은 어제 있었던 얘기인데 네. 어떤 이유로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최근 정계특위에서 내년 총선의 지역구를 정하는 그 획정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구를 획정을 국회 정계특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 기준을 정해서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보내는 것인데요. 그 기준을 잡는데 매우 여야가 지금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는 그 농어촌 지역이 줄어드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 결론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를 줄이자는 취지의 얘기를 에둘러서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룰을 정해서 10월 13일 전에 보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역구를 지금 146석인데 비례대표가 54석이죠. 이 수도 정해서 보내주는 겁니까? 보내서 정해도 되고, 아니, 정해서 보내도 되고, 예. 안 정하고 보내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회 정계특위에서 결정한 사안인데요. 예. 당초에는 그 숫자를 정하지 않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넘기려고 했습니다만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야당 일부가 반대를 해서 그 자체가 스탑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과정에서 지난 금요일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 의원총회를 연 이유는 그 새누리당의 그 선거구 획정에 관련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예. 그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 지역구 의원들은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비례대표를 줄이자? 예. 예를 들면 또 실예를 들어보면요. 수원의 김용남 의원 지금 나오는데요. 김용남 예. 의원 같은 경우는 헌법에 비례대표가 규정되어 있으니까 아예 없앨 수는 없고 상징적으로 한 면만 남기자는 다소 과격한 발언을 꺼냈고요. 다소가 아니네요. 네. 그리고 강기훈 의원은 그 본인 있는 창원 지역도 지금 어떻게 될 상황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대로 간다면 경북에서 3석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을 늘리자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의총 예. 내내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를 늘리자, 비례의원들은 비례대표를 조금 유지해야 된다. 그렇군요. 이런 의견들이 오왔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그러면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이번 일을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비례대표 제도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을 영입할 수 있는 창구로 그동안 활용이 돼 왔었는데 네. 별로 효과가 없다고 정당에서 판단을 한 건가요? 왜 이렇게 비례대표에 대해서 가볍게 보는 듯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지역구를 그만큼 늘리자는 건 기존의 의원들의 기득권을 좀 지켜주자는 의미도 있을 듯하고 또 지역 대표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필요도 있어 보이고 네.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새정치연합이 얘기하는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는 절대 줄일 수 없다. 예. 아니, 오히려 더 나아가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한 2대1로 해서 그 비례대표를 현행 54석이 아니라 100석 정도로 늘리고 지역구를 200석 정도로 축소해야 된다. 예. 이런 논의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됐던 논의가 사실은 학계에서 정치학계에서는 꽤 다수설입니다. 네. 그리고 선관위가 이와 관련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낸 것도 보면 바로 그 지역구를 좀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서 전문성,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과 그다음에 직능 대표성을 강화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선관위나 기존 학계의 좀 다수설의 의견이었고 새정치연합은 그것을 받아서 더 나아가서 그 비례대표를 늘리면서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서 예. 이른바 호남 지역 영남에서 꽤 많은 득표를 얻고도 1등만 당선돼가지고 떨어진 많은 표들을 실제 의석으로 반영하자. 예. 이렇게 하면은 영남에서 사실은 이제 야당표가 꽤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기본
바탕에서 출발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역구를 자 그러면 대폭 줄일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찌감치 과거에 우리가 지역구 통폐합에서 인구수 적은 지역을 통폐합할 때 거의 주먹 다짐이 벌어질 만큼 그 지역에 대해서는 또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실질로 그 야당 의원들조차도 호남에서 인구 비례대로 정말 FM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대거 지역구를 축소한다면 호남 의원들도 지금 동의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현재의 현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현재의 그 의원 수는 300석에서 더 늘리기 어렵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도 큰 틀에서 흔들기가 어렵다라고 할 때 선관위가 2대1로 가장 많은 인구수와 적은 인구수의 지역구의 편차를 2대1 이내로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역구를 무한정 줄일 수는 없다면 예. 그 현재의 그 인구 편차를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지역구가 한 13석 정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예. 새누리당은 바로 그 선관위가 얘기한 지역구 인구 편차 2대1을 맞추면서도 큰 틀을 흔들지 않는 바로 지역구가 다소 좀 늘어나는 현재 246석에서 259석으로 늘어나고 그러니 불가피하게 비례대표가 한국으로 정해놨으니까. 아까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결국 4년도 채우기 전에 지역구에 뛰려고 다 제 역할을 못하고 딴 도로 나서고 있고 오히려 그 비례대표 자체가 하나의 공천권을 가진 사람들의 주머니에 하나의 돌격대로 전락했으니만큼 비례대표를 좀 줄이자. 이것이 이제 새누리당의 주장인데 그 새정치연합은 그게 아니고 비례대표는 절대 못 줄인다. 그러니까 지역구는 더 이상 늘리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례대표는 절대 줄일 수 없다. 이것이 현재 문재인 대표가 버티는 마지노선입니다. 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야의 그 속내는 단 하나입니다. 사실은 정원을 늘리고 싶은 겁니다. 못 늘리죠, 그거는. 아닙니다. 정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300으로 합의가 돼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야 그래요? 간사의 합의고 소위의 합의일 뿐이고 네. 결국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는 것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만들어서 획정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부결을 시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여야가 원하는 것은 정원을 늘리는데 우리 쪽이 덜 욕을 먹고 늘리고 싶은 마음이 큰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를 늘리자는 주장을 새누리당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구는 늘릴 수 없지만 비례를 줄일 수 없다. 결국은 정원을 늘리지 않는 한 이 두 문제는 해결을 할 방법이 사실상은 조금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러다가 예. 다시 정원 늘리자는 논의로 가게 되면 김태현 변호사. 예. 조금 지금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여야가 지역구를 늘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 문제는 끝난 문제입니다. 300석에서 더 늘리려고 야당이 들고 나왔다가 엄청난 국민적 비판에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반대를 선언을 했고 예. 그다음에 그 야당도 300석 이상으로 늘리는 거 아까 혁신위에서 그런 안이 혁신위에서 안을 내가지고 비례대표를 늘리자라는 주장을 자꾸 하다 보니까 지역구는 더 줄일 수 없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체 의석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야당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300석을 더 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지역구 수를 현행대로 가느냐, 그러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현행대로 각각 그 246대 54로 동결하느냐, 아니면 지역구를 좀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느냐, 이런 그 선택지의 문제에서 지금 이제 그 여야가 서로 자기네들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가를 놓고 지금 밖을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옳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성립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현실적으로 늘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늘리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문제는 지금 그런 300명으로 고정시켜놓은 상태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어떻게 조정하냐 문제인데 여와 야가 모두 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지고 지역구나 비례대표 숫자를 어떤 조정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엿보입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비례대표 양보할 수 없겠죠. 19대 총선 때 친노 세력들이 대거 또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비례대표에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다음 20대 총선에서도 본인의 공천권을 유지하고 싶을 거고 그렇다고 보면 지역구보다는 찍으면 공천지만 당선되는 비례대표들의 확보가 절실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 거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지역구를 조정하게 되면 지금 다수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서 현역 의원들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아까 강기훈 의원 얘기하듯이 경북에서 3곳이 줄어든다. 뭐 밀란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밀란은 안 일어날 겁니다. 의원들은 안 일어나겠죠. 그걸 김무성 대표가 이중으로 조정하다 보면 결국 친박 세력과의 충돌도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구는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축소하자 이런 안을 들고 나오는 것 같은데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국민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의 기준을 놓고서는 선거구를 획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의석수 전체를 300에서 늘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제 야당에서 일각에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결국은 2대1을 맞추기 위해서 지역구를 농촌 지역의 인구가 희박한 데를 대여섯 개까지 무리하게 해가면서 찌부러뜨려서 어쨌든 2대1을 맞춰서 지역구 농어촌 영호남 지역을 대거 통폐합해서 그 의석수를 지역구를 크게 안 늘리면서 전체 또 300석을 큰 틀 안 흔들면서 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너무나 농어촌 지역을 2대1 맞추다 보면 인구가 희박하기 때문에 너무나 지역구가 여러 개가 하나로 통폐합되니까 이건 좀 농어촌 지역에 심하다. 이렇게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불가피하게 지역구 수가 일정 부분 아까 12개, 13개 또는 10개 가까이 늘어나는 걸 감수하고 비례대표 눈 감고까지 거 좀 줄이자. 이렇게 하는데 야당이 동의하느냐. 이 선택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자, 유병수 팀장.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모든 이 선거구 획정 문제의 좀 핵심은 인구 상한선을 2대1로 헌재가 비율을 조정을 하면서 모든 게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왜 이만큼 줄이고 왜 이만큼 늘어야 된다는 건지 이 문제가 좀 발생한 건데 그 문제를 좀 쉽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체 인구를 지역구 개수인 246으로 나눠서 평균 인구를 만듭니다. 예. 그 인구에서 현재가 얘기한 것은 2대1을 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A라는 지역구가 20만 명이면 B라는 지역구는 최소한 10만 명은 넘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표의 등가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평균 인구수가 나와서 양쪽을 33.3%를 넣고 빼고 해서 상한선, 하한선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한선 13만 9,426명 밑으로 되는 선거구는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상한선 27만 명이 넘는 지역구는 분구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한선을 두게 된다면 현재 50개에서 60개 가량의 지역구가 통폐합이 되거나 예. 분구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그럼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서울 그리고 수도권 이쪽이 경기도 쪽이 인구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 더 지역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정개특위 내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가 있는데요. 3가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릴 것은 246개로 시뮬레이션이 나온 결과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일단 늘어나는 지역은 서울이 1개에서 2개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이?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강남구가 인구가 많아지면서 한 곳이 늘어나고 강서구가 지금 여러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늘어나는데요. 대신 중구 지역이 인구 하한선 밑으로 미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중구를 주위에 있는 구와 합쳐서 하나의 지역구를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은 한 곳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직격탄을 맞는 지역은 네. 강원도하고 영남, 호남 지역입니다. 네. 이 지역의 특징은 농어촌 지역에 많은 것이 특징이죠. 그만큼 인구들이 빠져나가면서 이 하한선을 미달하는 지역구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예. 특히 강원도 같은 지역은 최대한 2석 정도가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9석인데요. 네. 9석인데 그 중에서 2석 정도도 최대한 줄어들 수 있어서 굉장히 긴장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영남하고 호남 쪽도 많이 줍니다. 근데 이 농어촌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대표성이 문제가 되느냐면요. 이 인구 면적은 굉장히 크고 또 자치단체가 지금은 4개로 이어진 지역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제가 들어보면요. 서울의 강북을은 면적이 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인구는 17만 명이 넘지만 예. 면적은 굉장히 작습니다. 면적은.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지역구네요. 그렇습니다. 강북을이요. 그런데 가장 큰 지역 중에 한 곳인 강원도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굉장히 길죠. 4개 시군이 지금 한 지역구로 돼 있는데 이 지역의 면적을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네. 무려 780배가 되는데 이쪽에 각각 의원은 하나입니다. 그나마 철원, 화천, 양구, 인제는 이번에 인구 하한선에 미달이 되면서 통폐합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홍천, 횡성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강원도의 의석이 줄어들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6개 시군을 합쳐야 됩니다. 저 면적은 서울 전체 면적의 9배. 이 전체 면적이 서울의 예. 9배. 서울 면적의 9배입니다. 예. 그 여기 서울- 이제 아무래도 산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 인구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좀 예,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은 적게 사는데 국회의원은 인구 비례로만 지금 현재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함정이 있네요. 6개 시군을 담당하는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다. 이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한 지역에서 한 지역구를 가는데 아마 하루가 걸릴 겁니다. 예. 자, 유병수 팀장도 고향이 강원도고 박성원 논설위원도 강원도인데 강원도 쪽이 아무래도 산이 많으니까 이렇게 좀 이번에 더 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예. 여론들이 강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아까 화면 다시 한번 혹시 그 철원, 화천, 양구, 인제를 보면은 네. 옛날에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통이 불편할 때 이쪽 그 한 서너 개 시군을 관장하는 그 국회의원의 경우는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이 한 지역에서 지역구 인사 다니다 보면 아직 해가 떨어졌는데도 아직 절반밖에 못 간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지역구를 다 관리할 수 없다 이런 사실 그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아까처럼 인구로만 따져서 하다 보면 6개 시군을 관장하면 현실적으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그 국정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강원도만이 아니라 영호남의 인구 10학 지역에 있는 그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2대1로 맞추기 위해서 현재 그 기준을 맞춰야 되지만 농어촌 지역을 그렇게 과격하게 찌부러뜨려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역구 전체를 그 현재의 그 246개보다 줄이거나 동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역구의 일정 수는 부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은 바로 이런 그렇군요. 바탕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도 이 호남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의석수의 어떤 의견, 의원들의 의견을 네. 지도부가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을 텐데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신당론이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네. 친노 지도부가 이걸 받아들일지 이것도 관심이 가는 그렇죠. 부분인데 지금 지도에서 보듯이 이제 예. 그 FM대로 2대1 기준으로 하다 보면 아까 호남, 영남이 막 4곳씩 이렇게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아까 강원도 2개 줄고 수도권은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렇게 분구돼서 좀 그 지역구 수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되겠죠. 예, 유병수 팀장. 네. 지금 문재인 대표는 그러면은 이런 어떤 논의, 그 지역군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그죠? 네. 야당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분당과도 어느 정도 생각이 다 있는 얘기인지 어떻습니까?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2가지 정도로 해석을 유추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 지역구를 늘리지 않으면 자명한 것이 양쪽의 텃밭이 지역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로 한정해 보면 광주, 전남이 2곳씩 줄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그 신당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우군인 여러 시민단체와 직능단체의 대표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통한 본인의 우군을 확보하는 방향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호남 의원들 일부들도 지금 농촌 의원 지역구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문재인 대표가 처리를 할 것인가도 예. 상당하게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예. 법적으로 이제 총선이 8개월 앞인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선거구 획정이 좀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우리 이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한이 뭐 문제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일단은 지금 헌재에서 2대1로 맞추라고 판결을 내린 거고, 그 당시에 총선 6개월 전까지는 선거구 획정, 여기 나오고 있죠? 예. 총선 6개월 전까지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재획정도를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5개월 전까지는 국회 통과돼서 법이 제정이 정비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월 13일을 법정 시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헌재가 제시한 어떤 그런 규정, 그 날짜 시한들이
강제 규정 아니면 일종의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설사 그게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되거나 그런 예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야 이것도 10월 13일 못 맞추는 거 아니야? 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으나 그렇지만 10월 13일에 꼭 맞춰서 뭔가 여야 간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국민 한 사람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예. 뭐 작년에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내에 국회가 했는데 올해도 한다고 합니다. 예산안 처리 제 시간에 한다고 하는데 아마 총선 관련 일정도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제 시간 내에 하리라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바로 이겁니다.